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카카오 운영 자회사 DK 서비스 대표이사 김영채입니다. 여러분들 사진 많이 찍으시죠? 네. 사진 찍을 때 요즘은 어디서 찍었는지 사진에 장소 정보까지 같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검색 해보시죠? 가끔 인터넷 검색할 때 내가 했던 검색 결과가 배너 광고로 나온 적 보신 적 있으세요?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놀랍죠.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디지털라이징이 된 디지털 월드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디지털 월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디지털 월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회사에서 펠리노라고 불립니다. 카카오는 영어 이름을 쓰거든요. 1993년 한글과 컴퓨터라는, 여러분 모르시죠? 아래 한글을 만들었던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한글과 컴퓨터에 제가 1993년에 입사합니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였어요. 보시면 아시죠? 근데 디지털 월드에 제가 뛰어들게 된 거죠. 한글과 컴퓨터를 입사를 하고 넷디앙이라는 서비스도 만들고 10만이라는 검색 엔진을 하게 됩니다. 네오지라는 회사도 가게 되고요. 저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지금은 카카오로 바뀌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면서 결국은 카카오의 운영 자회사를 맡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디지털 월드에서 경험했던 경험 중에 재미난 것들만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일까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버퍼? 맞아요. 배터리가 없어. 그렇죠. 짜증나거나 화가 나는 얼굴이죠. 그쵸? 저희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친구랑 중요하게 카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게임의 마지막 레벨을 깨고 있어요.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해되시죠? 이처럼 스마트폰인데 폰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얘가 스마트지 않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는 최소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한두 개는 설치되어 있죠? 그쵸? 메신저는 앱이 있고요. SNS 앱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이름을 가지고 음악 서비스도 있고요. 게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서비스도 있고요. 최소한 한두 개는 가지고 있죠. 그쵸? 과연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 다음을 보시죠. 누구죠? 소니, 우리의 소니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EPL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죠. 여러분들은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경기를 보죠. 너무 당연하게 보죠. 근데 1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모바일과 인터넷 중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 당시 스포츠 중계권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방송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방송사가 그걸 판매할 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제가 독점 경기,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를 하게 되죠. 서비스 첫날 한날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고객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사용자들의 반응. 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2010년이었거든요. EPL 중계 때문에 가족의 평화를 줬다는 겁니다.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토요일 날 9시 10시입니다. 당신은 박지성 선수가 경기를 나올 때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엄마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요. 누나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요. 드라마를 해요. 아빠와 아들은 박지성을 봐야 되는데, 우리 박지성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싸우죠. 그런데 제가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중계한 이후에는 아들과 아빠는
조용히 방으로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각각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보게 되는 거죠. 그쵸? 자, 누구죠? BTS. BTS 얘기하기 전에 잠깐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서비스는 2005년 초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한류라는 게 드라마 몇 편이 일본이나 동남아에 수출되면서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유튜브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면서 한류의 컨텐츠의 확산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왜 빨라졌을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드라마나 특히 가수들이 미국 시장이나 다른 나라에 가게 된다면 그 나라 기획사나 방송국의 일종의 테스트를 받아야 되죠.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진입장벽을 유튜브가 부셔져 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BTS의 앨범이 출시됐습니다. 그쵸? 비틀즈 이후로 1년 안에 세계 앨범이 1위를 한 유일한 그룹입니다. 대한민국 대단하죠? 그게 뭐를 통해서 유포가 됐느냐? 이 서비스 통해서 된 거예요. 당시 제가 방시혁 대표를 만났을 때 BTS가 데뷔하기 전이에요. 얘기를 들었어요. 당시 아이돌 그룹이 남자 그룹 너무 많았어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여기서 BTS라는 그룹이 방탄소년단 이름이 거론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거는 저의 착오였어요. 이 친구들은요, 인터넷, 특히 소셜미디어 그리고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너무 잘 써요. 그래서 아미가 지금도 어마어마한 지원군이 된 거죠. 제가 후회했어요. 방시혁 대표랑 좀 더 친해질 걸. 지금은 연락이 끊긴 지 좀 됐어요. 방시혁 대표는 여러분들이 보는 불편함, 거추장스러움을 깨기 위해서 BTS라는 콘텐츠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웹툰이에요. 웹툰이라는 말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모르시죠? 2000년대 초반에 나왔습니다. 당시의 만화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지 아세요? 오프라인에 만화를 스캐닝 받아요. 그걸 서비스예요. 그쵸? 아나라구에 있는 만화를 스캐닝 받아서 디지털화해서 서비스를 올렸죠. 당시 강풀이라는 작가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태블릿 보드에 디지털로 작업하는 거예요. 당시에 미디어 다음에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가 되는 거죠. 저희는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강풀도 저 만났어요. 연재를 하게 됩니다. 인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드라마화 했어요. 몇몇 웹툰은 영화화했습니다. 당시에 이 웹툰 작가들은 생활고의 시대였어요. 하지만 인기가 끌면서 컨텐츠의 파워를 가지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쵸? 계약금을 받게 되고 또 이걸 책으로 만들어내요. 책도 엄청 팔려요. 또 하나, 인터넷에서 또 유료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1편, 2편 보면 아니면 기다리면 공짜로 보여주고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들 중에 웹툰 작가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많으시죠?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림을 되게 잘 그리려고 그래요. 그림은 예전에 작가분이 훨씬 더 잘 그렸습니다. 그렇죠?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스토리를 창작해내고 창조해내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웹툰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아시죠? 뭐예요 이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진짜 재밌었어요. 저도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웹소설로 시작이 됐습니다.
정경윤 작가님의 웹소설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을 출고하려면 출판사랑 계약을 해야 되죠. 이분은 그런 절차 없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 페이지라는 이 회사가 어떤 걸 하냐면 판권을 삽니다. 웹소설을 판권을 사요. 그리고 나서 웹툰 작가를 섭외를 합니다. 그리고 나온 게 여러분이 보시는 김희선이 왜 그럴까? 웹툰이었고요. 그 판권 살 때 저거만 사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 판권도 같이 삽니다. 드라마까지 했죠. 흔히 말하는 원소스 멀티 유즈입니다. 자, 제가 앞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행동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침대에서 EPL 중계를 보는 여러분, 그리고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 곳이든 내가 만든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모바일에 생기는 컨텐츠에 대한 파워도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AI, 인공지능, 사람이 지능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기계가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제 진정한 디지털 월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쵸? 예에서 끝나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AI 기반의 4차 혁명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초등학생입니다. 꿈이 없답니다. 꿈이 왜 없어요? 자기가 꿈꾸는 직업이 미래에 사라진다고 자기는 꿈이 없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꿈이 없어요?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차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방직 노동자들이 기계가 나의 노동력을 뺏어간다고 기계를 부셔요. 근데 2차 산업혁명 이후를 보시죠. 기존의 직업들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직업들이 생겼습니다. 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 산업혁명 볼까요? 개발자, 서비스 기획, 디자이너 이런 말들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보화 시대 이후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는 거죠.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사회에 나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직업들이 생깁니다. 그 직업들을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 보시죠. 저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예요. 여러분들, 아날로그의 감성과 휴머니즘은 대체 불가해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그 경험을 기반으로 창조하는 거 있죠. 이거 AI가 못합니다.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물을 AI가 읽고 훌륭한 판타지물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제가 또 여행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마카오에 더 댄싱 오브 하우스 워터라는 쇼가 있어요. 태양의 서커스단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보시면 무대의 장치와 쇼와 기타 등등은 다 컴퓨터로 되어 있고 디지털라이징 되어 있어요. 한 차의 오차도 없이 뒤에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카메라로 찍어서요 안 나옵니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직접 가야 돼요. 아날로그는 기계가, AI가, 컴퓨터가 여러분들을 대처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AI,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아날로그를 지키셔야 돼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미래에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 있어요. 어떤 직업일까요? 화가? 네, 화가도 사라지지 않겠죠? 또 어디 있을까요? 작가? 작가는 어느 정도 대체하고 가능해요. 네. 넌센스예요. 넌센스.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안 없어져요. 대통령은 안 없어지겠죠. 왜 안 없어진지 아세요? 그분들이
이런 법안을 통과를 안 시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예, 충분히 AI가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법안을 통과를 안 시킬 거예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살아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날로그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디지털 월드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게 됐던 경험들은 아날로그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표시해야 될 것들은 그냥 컴퓨터나 AI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툴이에요. 자, 다음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아까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아날로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날로그 경험을 우리는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죠? 예. 게임 열심히 하시죠? 그러면 나중에 훌륭한 게임 개발자나 기획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게임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큽니다. 게임 기획자, 제가 경험했고 만났던 게임 기획자, 게임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자는요, 아날로그 경험이 되게 많았어요.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판타지물에 미쳐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만의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게임 개발자는 그걸 표현해 주는 거죠. 게임 디자이너는 그걸 보여주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이런 아날로그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분들은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컴퓨터나 모바일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읽잖아요. 이건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에요. 침을 묻혀가면서 아날로그로 방식으로 읽으면서 그 경험을, 간접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고 느꼈던 아날로그 방식 중에 가장 컸던 거는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위에서 보고 성공했던 수많은 분들, 자기의 꿈을 이뤘던 수많은 사례들 살펴보면 이 아날로그를 지켰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날로그는 복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 있죠? 영화는 복사가 되죠? 드라마 복사되죠? 뮤지컬 복사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연극 복사가 됩니까? 여행을 가는 게 복사가 됩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인터넷이 연결되고 컴퓨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 안 가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컴퓨터로 유명한 여행지의 배경을, 자연 풍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영화관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집에서 내가 빌려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을 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뮤지컬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컴퓨터나 기타 등등 수단은 그냥 수단일 뿐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동차로 여행을 하던 중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주유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계 거기가 셀프 주유소였거든요. 이 기계가 50유로를 먹어 삼켜버렸습니다. 50유로면요 한 7만 원 돈 된 돈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을 찾으려면 영수증을 들고 내려오렵니다. 여행객이 그날 그 장소를 또 올 수 있나요? 못 오죠. 그쵸? 옆에 있는 분에게, 공사하시는 분에게 문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영어를 못하는
진짜 순수한 이탈리아 남자분이고, 저는 이탈리아를 못하는 동양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화를 나눕니다. 번역기죠. 그분이 도와주셨어요. 잃어버렸던 50유로를 찾았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굿맨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가슴을 치며 이탈리안, I'm 이탈리안 딱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여행할 때 언어의 장벽이 있어요? 언어의 장벽을 누가 해결해 준다? 컴퓨터, AI가 해결해 줘요. 나중에는요, 이런 칩들이 번역기가 아니라 내 귀에 꼽을 거예요. 얘가 실시간으로 통역해 줄 거예요. 4차 산업혁명과 AI는 이런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아날로그 경험을 겪으셔야 돼요. 수많은 인류의 천재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하게 디지털 월드에 왔을 때 여러분만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기회는요, 왔을 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왔을 때 어떻게 된다? 잡아야 돼요. 뭘로 잡아야 되죠? 그쵸? 손으로 잡아야 돼요. 손으로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쌓았던 수많은 아날로그 경험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